일요일 날 그 자정부터 서울역 고가대로가 폐쇄되었습니다. 자, 그 멀쩡한 도로는 아니지만 그 상판이 문제가 있다면 상판을 교체하고 그 다음에 교각을 보완을 해서 다시 그 차 다니는 고가로 하면 될 건데 뭐 거기에 보행자 전용 도로를 만들겠답니다. 거기에 보행해서 건널 사람들이 얼마나 될지 모르지만은 필요하다 그러면 좀 넓혀가지고 사람도 한 길로 걷고 차도 다니고 그렇게 또 하면 되는데요. 굳이 차는 못 다니고 사람은 건너는 걸로 하겠다는 겁니다. 그게 없어도요. 곳곳에 예를 들어서 지금 이 서울역을 중심으로 남북으로 이렇게 철도가 가고 있지 않습니까? 자, 이것은 그냥 철도가 아니라 철도도 뭐 1차선도 아니고 몇 차선의 철도가 쭉 서울 도심을 이렇게 뚫고 있지 않습니까? 이거는 서울이 서쪽하고 동쪽이 단절됐다는 걸 의미하는 겁니다. 특히 그 광화문 시청 남대문 앞에서의 동서간의 연결은 광화문 고가대로가 제일 빠른 길이죠. 신호를 받지 않고 바로 공덕동 만리제에서 태계로로 넘어가면서 내려가면 바로 남대문 시장도 있고 신세계 백화점도 있고 거기 또 서울 시내에 각종 오피스 중요한 빌딩이 있는 데 아닙니까? 그래서 넘어가게 되면 명동도 있고요. 충무로로 연결되고. 그래서 서울의 동서를 가장 신속하게 신호 없이 넘을 수 있는 것이 유일한 것이 그 서울역 고가도로였는데 미국이나 뭐 독일에 있는 과거에 뭐 쓰지 않는 어떤 뭐 고가도로나 그 철로 폐철로 도로 이런 데를 주민들이 그냥 자발적으로 안 쓰고 철거하려다가 걸어다니는 도로로 만든 걸 흉내내가지고 여기에다가 차는 못 다니고 사람을 다니는 도로로 만들겠다라는 헛소리를 했습니다. 자, 이쯤 되면요. 이 문제에 대해서 언론들이 나서가지고 굉장히 질타를 해야 됩니다. 아니, 사람이 다니면 그거 좋다는 거야. 그럼 다시 어차피 안전이 위협이 된다. 그게 본질이라면 자, 상판 뜯어내고 다시 공사해서 거기에 다시 서울역 고가도로를 만든다. 근데 꼭 굳이 사람이 걸어서 한번 가보겠다 하면 옆에 보도를 좁게 만들어서 조금 도로 폭을 넓혀서 그냥 사람도 건너는 식으로 하겠다 하면 되는 건데 이 복잡한 서울에서 하필 차가 이게 지금 40년 전에 만들어진 도로 아닙니까? 고가도로가 40년도 더 됐죠. 그때도 거기에 고가를 만드는 이유는 교통 혼잡 때문에 40년 전에 차도 별로 없을 때 만드는 걸 건데 그때보다 지금 차가 몇십 배 늘어난 상황에서 서울의 동서간의 연결 통로가 원활하지 않은 최도심에 그걸 굳이 차 다니는 도로를 없애고 사람 다니겠다는 그 심리나 비비 꼬인 그 심상이 뭔지 저는 이해가 안 갑니다. 그래 놓고요. 오늘 아침 언론들 보도하는 꼬라지 한번 보세요. 교통 대란은 없었다. 그 다음에 더 나아가지고 뭐 교통 혼잡은 없었다. 박원순 시장 서울역 고가 혼잡 일주일이면 안정될 것. 자, 오늘 보도하는 언론도요. 교통 대란은 없었다고 합니다. 혼잡했지요. 자, 그런데 사람들이 오늘 가면 굉장히 혼잡할 거라고. 그걸로 지나다닌 사람은 미리 돌아갔거나 강북 강변 도로로 갔거나 안 그러면 저 위로 가가지고 뭐 광화문 사거리 쪽으로 가거나 돌아서 그렇게 미리 밑으로 위로 다 돌아갔으니까 그렇지만은 이 불편함이 이루 말할 수가 없을 건데 이거를 일주일이면 안정될 거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언론들은 여기에 보도에 뭘 중점을 맞춰야 되는가 하면요. 왜 40년도 훨씬 전에 거기에 고가를 만들어서 동서간의 교통을 신호 없이 원활하게 연결하고자 해서 한 걸 건데 우리 70년대 영화 봐도 그 고가도로가 나오지 않습니까? 뭐 영자의 전성시대 이런 거 봐도 그 고가도로가 나와요. 그런데 지금 와가지고 굳이 차는 못 다니겠다고 만드는 부분이 이게 보통 정신 상태에 있는 사람이 하는 이야기입니까? 그러면 잘못됐다고 문제를 제기하고 13일날 0시부터 종편들이 카메라 갖다 놓고 찍어 제끼면서 이렇게 하는데 남대문 시장에서 생업에 막대한 지장을 받게 되는 상인들의 문제, 거기에 차를 타고 맨날 넘어드는 시민들의 불편함 등을 이야기를 하면서 뭐 때문에 박 시장이 이러는가? 결국 오세훈이는 서울광장 만들었고 이명박은 청계천 다시 복원했으니까 나는 업적이 하나도 없으니까 내 업적은
이 걸어서 넘어 다니는 보행자 전용 도로를 만들었다. 이것이 서울 도심의 일종의 아이콘처럼 만들었다. 이거 하려고 그러는 거 아닙니까? 본인이 뭐라 했습니까? 현대는 토목이나 건설로 가는 시대가 아니다면서 얼마나 비판을 했어요. 오세훈과 이명박을요. 그래놓고 자기가 이런 짓을 하면 됩니까? 외국 사례 이야기인데 그 외국 사례가 얼마나 틀린 건가는 전번에 이야기했으니까 다시 반복하지 않겠습니다. 멀쩡하게 도심에 수많은 차량이 다니는 도로를 사람이 다니는 전용 도로로 바꾸는 저 배짱, 그것도 그 도로가요. 뭐 서대문 고가도로처럼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이 아니라 그 도로는 철로로 단절된 서울 도심의 동서간을 연결하는 한마디로 동맥입니다. 이 동맥을 잘라버리고 차는 못 다니고 사람만 다니겠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가 그 위에서 뭐 가게 열어서 차도 팔고 뭐 꽃도 팔고 한다고 하는데요. 이게 제정신이 있는 사람인가를 비판하는 언론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가 생각만큼 교통 대란은 나지 않았다. 자, 진짜 저는요. 뭐 현송월이 뭐 모란봉 악단 해가지고 무슨 뭐 시청률이 몇 프로 나왔다. 뭐 종편 이야기도 듣고 있는데 그런 거 보도하는 시간에요. 현송월이 김정은이 애인이면 뭐하고 아니면 말 겁니까? 예? 뭐 김정은이 애인이면 한둘이겠어요. 근데 이 지금 우리 서민들의 발이자 생계와 관련되는 이런 어떤 서울역 고가도로를 일방적으로 폐쇄시키는 부분에 대해서 보도를 안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것도 보도하는 거 보면요. 어떤 사람은 불편해 죽겠다. 왜 저런지 모르겠다고 짜증내는 사람 하나 오고 또 한 명은 서울역을 걸어 넘어 다닐 수 있어서 너무나 앞으로 뭐 기대됩니다. 어쩝니다. 서울 여름에요. 6, 7, 8 여름에 그러면 고가도로 땡볕을 맞으면서 한번 걸어가 보세요. 나무 한 그리 없고 그늘도 없는데 예? 12월, 1월, 6월 그 추운 겨울에요. 그러면 고가도로를 한번 걸어서 넘어가 보세요. 그래서 저는 박원순은 뻔뻔하니까 그렇다 치지만은 그런 부분들을 문제를 제대로 제기하지 못한 채요. 한번 보세요. 경찰도 반대하는 것 같으니만 뭐 국토건설부터 국토교통부터 반설하는 처음에 반대하는 것 같으니만 슬그머니 그냥 박원순 뜻대로 되게 해주는 겁니다. 그러면 일반 시민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반대하는 것은 정부가 그냥 박원순 뜻대로 다 해주면 어디 가서 하소연합니까? 이런 거 만약에 지자체가 잘못된 결정을 했어서 시민들 삶에 피해를 끼치면 이런 건 어디다가 문제 제기를 해야 되는 겁니까? 참 저는요 이 대한민국엔 뭐 문제를 올바로 제기하는 방법들도 언론이 안 하고 있는 것 같고요. 그다음 우리 저희 보수 단체들도 이거 좀 서울역 고가도로 이런 문제에 관심을 좀 가져야 됩니다. 박주신이 안 옵니다. 그래서 박주신이 문제에 관심을 안 가지자는 거 아니고 저도 그거 열심히 하려고 그러는데요. 서울역 고가도로를 문 닫았다고 해서 시민들이 서울시청 앞에 가서 피켓 들고 데모 좀 해야 됩니다. 매살요 이런 식으로 밀어버리면 끝이다는 식으로 가니까요. 그냥 넘어가는 겁니다. (2010년에) 뭐 천안함 사태도 있었고 11월 달에는 그 연평도 포격을 맞은 사태도 있었습니다. 이때 뭐 청와대 벙커 안에 군대도 안 갔던 사람들이 뭐 회의하니 뭐니 해가지고 많이들 뭐 비판도 하고 했는데요. 그 이명박 대통령을 모셨던 홍보수석 이동관 씨가 뭐 총선에 이제 출마하려고 그러는지 또 책을 하나 냈는데요. 그 책에 보면 이 연평도 사태 초기에 이명박 대통령이 확전 자제를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사실과 다르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자, 당시에 알려지기는 북한이 그렇게 포를 이 한국의 영토 연평도를 향해서 쌓은 것은 해방 이후에 아마 6.25 종전 이후에 처음일 겁니다. 남측의 영토를 직접 겨냥해가 민간인이 사는 마을에 포격을 해가지고 사람을 다치게 만드는 거예요. 죽게도 만들었죠. 자, 그랬으면 우리 영토가 북한에서 포격을 그렇게 집중적으로 받았으면 우리가 다 TV 중계로 봤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그 포격 원점을 우리의 전투기가 날아가가지고 바로 미사일을 쏴서 장산곶 황해도 이 해주 근처에 장산곶 마루에 있는 이 절벽에 북한이 포대를 다 넣어놓고 거기서 쐈을 걸로 보이는데 그걸 쳤어야죠.
그런데 대통령이 확전 자제를 지시했다 해서 겁먹었다 해서 비판을 많이 했죠. 그런데 이제 그걸 뒤늦게 설명을 하는 게 뭐라고 하는가 하면 당시 이명박 대통령이 연평도 상공까지 출격했던 F-15K 전폭기 2대를 활용해 공격을 가하라고 지시했지만 군 관계자들이 미군과 협의할 사안이라고 주저했다. 특히 한심한 건 당시 F-15K에는 공대지 미사일이 장착도 되어 있지 않았다라고 했습니다. 그는 또 당시 이명박 대통령은 모든 수단을 다 동원해 대응 공격을 하라고 지시했지만 군 관계자들은 동종 동량의 무기로 반격해야 된다는 유엔사 교전 수칙을 앞세워 도발 원점인 북한 황해도 개머리 반도의 해안 포진지를 타격하지 못했다.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하는 겁니다. 자, 이 사실관계는 아무도 모르는 거고 이 말이 사실일 수도 있다고는 저는 봅니다. 이 말을 뭐 부정하는 건 전혀 아니에요. 그런데요, 대한민국에 군을 다스리는 총사령관이 누굽니까? 군 통솔권자가 누굽니까? 대통령 아닙니까? 대통령이 비행기를 F-15를 거기 가 있냐? 거기 떠 있습니다. 그러면 쏴라. 그러면 장군들이 못 쏩니다. 뭐 예를 들어서 미군과 뭐 협의할 사안이다. 뭐 이러면 뭔 소리 하냐? 너희들 뭐 한국군이냐 임마? 어? 합참 작전본부 뭐 이런 거 하고 공군하고 연결되면 파는 거 아닙니까? 미군이냐 한국군이냐 쏴라 하면 되는 거고 전쟁 났는데 미국 허가 다 받고 언제 합니까? 그 다음에 거기에 미사일이 안 달렸으면 그러면 한국에 F-15K가 2대밖에 없습니까? 한국에 몇 대 있습니까? 제가 알기로 60대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 다른 비행기 미사일 달아갖고 출격시킨 비행기가 항상 있을 거 아닙니까? 우리나라의 비행기 운용처제는요, 전투기 항상 교대로 언제 무슨 사고가 날지 모르니까 무장된 게 한 10대 정도는 있어가 뜨고 또 그게 가라앉으면 또 다른 데 해가지고 대기시켜 놓고 또 뜨고 이렇게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연평도 사고가 났는데 거기에 날아갔던 비행기가 안 쏘는 수는 있겠지만은 미사일까지도 안 가고 떴다 하면 그냥 한마디로 헛일을 한 거 아닙니까? 자, 그러면 다른 비행기 띄워. 대기조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까지 날아가는데 10분이면 날아가요. 뭐 뭔데라고요? 바로 코앞인데 오산 비행장에서. 이 이야기를 그대로 액면 그대로 하자면 대통령이 국군 통솔 권한을 상실했다. 장군이 안 된다 하면 대통령은 아무것도 못합니까? 그걸 자인하는 거고요. 그게 미사일이 안 됐다면 당시에 공군 참모총장을 또 합참의장을 깜빵 보내야 될 사태 아닙니까? 아니 북한이 포를 쏘는데 거기 떠 날아간 비행기가 미사일도 안 달았다면 쏘는 거는 지시받고 쏘다 하더라도 날아갈 때는 미사일은 달고 날아가야 기본 아닙니까? 미사일 있는 비행기가 날아갔어야죠. 근데 대통령으로서 그걸 갖다가 어떻게 조치도 안 해놓고 이걸 갖다가 대통령은 쏘라 했다. 우리는 확전 자제 말한 적 없다. 그런데 군에서 반대해서 안 했다 하면 위에다가 침 뱉으면요 정면으로 나중에 내 얼굴에 떨어집니다. 그러면 이 이동관 수석의 말대로 해석을 하자면 이명박 대통령은 국군 통수 능력이 없었던 분이고 군에 의해서 한마디로 컨트롤되던 대통령이었다. 그리고 한국군은 북한이 민간인이 사는 마을을 종전 이후에 처음으로 저렇게 공격을 했는데도 미사일도 안 달린 비행기를 보냈고 그 부분에 대해서 책임도 안 물었다. 진짜 당나라 군대 아닙니까? 대한민국은 전쟁이 나면요 어떻게 운영을 합니까? 자, 이 사태는요 청문회를 해서 규명이 돼야 될 내용입니다. 이동관 수석이요 이명박 대통령이 확전 자제를 지시하지 않았고 공격을 지시했다 말을 하려고 이 사실을 공개했는지 모르겠는데 이 공개함으로써 대통령이 장군들도 하나 컨트롤 못하는 쪼다라는 것을 입증하는 겁니까? 자, 이왕이 공개됐으니까 이 사실에 대해서 한번 진실이 규명되기 바랍니다. 전번에 제가 세월호 사건에 그 피해를 입은 단원고에서 그 10개의 그 교실을 무슨 주목시설로 앞으로 학생 받지 말고 해라. 이렇게 하니까 이제 뭐 진보 교육감이라는 이 경기도 교육감이나 또 이 교육청에서 그건 곤란하다. 그래서 그 뭐 대표적인 교실을 갖다가 몇 개를 그런 시설로 쓰더라도 뭐 과학실, 특별실 등
학교의 다른 시설을 일반 교실로 바꿔서 쓰더라도 8개가 부족하다. 그래서 그것은 별도의 주목이 건물을 만들고 그 교실은 써야 된다. 이렇게 하니까 이번에는 뭐라고 했는가 하면 정교조하고 단원고 유족의 일부가요. 11일 오전에 그러니까 금요일 날이죠. 경기도 교육청 앞에 가가지고 단원고 신입생 인원을 줄여가지고 416 교실, 즉 기억하는 교실을 보존해달라고 기자회견을 열었다고 합니다. 원래 경기도 교육청은 300명을 단원고등학교에 배정을 하려고 한 모양이에요. 왜냐하면 그쪽에 사람이 많이 살기 때문에 학교 숫자가 절대적으로 부족한 지역입니다. 그러면 이 300명이 단원고에 일지망으로 가려는 사람이 아마 300명쯤 되는 모양인데 입학 정원을 줄여서 8개 교실 빼려면 한 뭐 7, 80명만 뽑아라 소리 하는 거 아닙니까? 아니 무슨 이게 갑질도요. 보자 하니까 이런 슈퍼 울트라 상갑질을 하고 있습니까? 그러면 다른 부모들 한번 봅시다. 아니 나는 내 선택과 관계없이 내 자식이 그 근처 살기 때문에 단원고로 배정이 됐습니다. 그럼 내 자식이 단원고에 가는데요. 앞에 사고 났던 거는 나하고 아무 관계 없는 겁니다. 그리고 내 자식은 밝은 환경에서 정상적인 공부를 하고 싶은데 학교는 정식 고등학교가 아니라 추모시설입니다. 거기 가서요. 얘가 한번 보세요. 교실들을 10개를 갖다가 추모시설로 만들어 놓은 학교에 가가지고 그 학생도 말입니다. 한 7, 80명, 5, 60명만 다니면 그 학생들이 학교 다닐 맛이 나겠어요? 무섭지 않겠습니까? 학교로서 유지가 되겠어요, 그것이? 차라리 이렇게 주장하지 말고요. 단원고는 이 학교를 폐쇄하고 4.16 추모 관으로 만들어 달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게 낫습니다. 이러려면요. 자, 그렇다고 유가족이 정부로부터 받아야 될 배상 보상 비용을 안 받습니까? 이 뭐 하자는 겁니까? 전교조요. 이 뭐 하는 집단입니까? 정말 이제 좀 그만합시다.